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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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일을 피드백을 줄게요.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대상 연습을 할 때에 이런 형태보다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프레임 안에서 그림을 그려버릇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떤 방식일까 하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프레임을 그리고 이러한 실제 n 이상에서 실제 필요한 프레임 안에 그림을, 즉 대상 연습을 이 프레임 안에서 그려버릇하는 거지. 이 프레임을 이 프레임 안에서 늘 그림을 그려버릇하면은 우리가 화면의 구성이나 또는 감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늘 연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야. 그러면은 이 프레임 안에는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은, 자, 프레임을 이렇게 등분을 할 거야. 등분을 하고 그 안에 다시 또 이러한 등분이 있을 수 있고, 또 그 안에 이러한 등분들이 주어질 거야. 이것들은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위치들이나 또는 이러한 위치들이 갖고 있는 균형 등을 이용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들을, 이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러한 균형들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에 기대어서 이렇게 이 프레임 안에다가 인물들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버릇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. 그래야 나중에 키 애니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적절하게 이 그림 안에서 그림 그리는 버릇을 자꾸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지. 그래서 지금과 같이 프레임이 없는 상태, 이런 프레임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프레임, 즉 이 제공되어진 그 사각 프레임 안에다가 자꾸 그림을 그려버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지금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 필요한 몇 가지 조언을 좀 해줄게. 사진을 보고 대상 연습을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야. 하지만 대상 연습을 하면서 사진 속에 들어있는 그 실체의 그림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만 그린다면은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내부적인 구조에 의해서 외부적인 옷이나 또는 그 바지 또는 머리카락, 신발, 양말 등이 내부의 요소에 의해서 모두 모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렸다 치자고. 그때에 이 머리통이 어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 모자도 씌우는데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거지. 왜냐면 모자를 제대로 씌우기 위해서는
이런 식의 어떤 머리를 두상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필요하니까 그렇지. 그리고 또 이 모자뿐만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 또한 인물의 몸들을 부드럽게 타고서 넘어와야 되므로 이 안쪽의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. 자, 그리고 이쪽 몸으로 좀 들어가서 볼게. 이쪽 몸으로 들어가서도 이 부분에 뒤쪽에 숨어 있는 뒷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거야. 뒷목에 대한 이해도. 또 그리고 여기서 주어지는 쇄골 부분에 대한 거지. 쇄골과 어깨 승모근들 부분들,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타고 나오는 갈비뼈의 이 형태, 이 골격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한 거지. 이 갈비뼈에 대한 이해도.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, 또 여기에 어깨의 쇄골뼈와 어깨뼈, 그리고 이 가슴뼈들 사이에서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어깨뼈, 이 어깨뼈와 또 팔 뒤꿈치, 손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부 구조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지. 그 이해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많이 어,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, 요는 뭐가 있냐면은 살펴볼게. 요는 여기에 있는 이 어깨에 주어진 이 부분들, 즉 이 부분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거야. 그럼 이 덩어리 위에 어깨의 근육과 어깨의 덩어리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겠지. 그럼 이 부분은 몸에서 이쪽 부분에 임계점을 이루고 있어. 2차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임계점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옷을 잡아당기는 맨 마지막 지점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럼 힘들이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쪽 끄트머리에서 힘이 발생하는 거지. 그래서 옷가지들은 발생이 어떻게 됐느냐?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잡아당기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지. 이렇게 되고 해서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힘들이 이 옷자락에 다 표현이 되는 거지.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지라고 그러지. 간지. 이 간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몸의 기본적인 구조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. 이런 그래서 내부적인 몸통의 형태나 구조들을 알고 분석한 다음에 사진들도 어, 계속 따라 그리면서 대상 연습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지. 그래서 이런 이 우측에 있는 이 남자, 이 아이의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야. 이 부분은 실제 옆으로 돌려서 보면은 아마 이 형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. 자, 뒤쪽에 팔이 이렇게 아마 요 정도 각도를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, 이렇게 하고 몸은 이렇게 됐지. 그리고 왼쪽 다리는 조금 앞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돼 있고,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네. 자,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서 이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이 각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이 각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또 상상을 해봐야지.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요 그림이 지금 이쪽 보다시피 이 몸통이 이러한 각도를 이루고 있지. 그러면은 몸의 갈비뼈 부분을 사각형으로 본다고 그랬을 때 이게 아니라 이런 형태가 되겠지. 누워붙지 저쪽으로. 그러면은
이 아이도 여기도 이렇게 알뼈 부분이 이렇게 누웠다는 거지. 누웠고 복부 부분, 복부 여기 배꼽, 그 다음에 골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. 이래 그렇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. 이 숨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.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는 내부적 구조와 그 다음에 이런 힘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지에 대한 마지막 구성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나가고 이해를 해야 돼.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. 이 부분들이 힘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간지는 이런 식으로 흐르겠지.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이해해야만이 이런 전체적인 간지들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지. 또 여기 보면 이 꼬마를 그렸을 때도 마찬가지야. 꼬마도 전체적인 머리 두상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. 머리 두상들을 이해해주고,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목이 좀 짧지 웬만하면은. 그리고 또 유연한 몸 때문에 갈비뼈 그 유연하다 하더라도 갈비뼈는 그대로 내장을 보호해야 되기, 장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게 되지.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통통한 몸매로 해서 이렇게 골반 이렇게 되겠지. 그리고 어깨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가겠지. 자, 이것을 이 아이의 이제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아이를 그릴 때에 자, 이렇게 하고 어깨가 자, 이렇게 하고 오케이. 또 자, 이러한 형태가 될 거야, 아마. 방향을 이렇게 선회시킨 거지. 이렇게 방향을 틀어 봄으로써 구체적인 이 몸들의 상태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. 이렇게 요게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내부 구조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것처럼 턴도 어려워지는 거지. 그래서 사진을 보고 그리더라도 내부 구조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. 자,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런 동물들한테 있어서 내부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은 달리기 또는 드러눕기 또는 어떤 점프하는 그런 그림들마저도 전혀 그릴 수 없게 되는 거지.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 하는 거야. 털들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내부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은 이 귀들도 밸런스 있게 그릴 수가 없지. 눈이 이렇게 돼 있지. 네. 하고 자,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들이 있을 거야. 이 디자인들을 위해서 내부 구조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. 그러면 실제적인 거는 쥐가 아무래도 잘 해봐야 뭐 이 정도의 몸매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돼. 쥐인가 햄스터인가? 잠시만. 그리고 이쪽 수염을 그릴 때도 이쪽을 그리면서 이쪽을 상상하면서 서로 양쪽 수염들이 서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비를 서로 이루어져서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거지. 우선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
사진을 보고 대상을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며 그 대상을 할 때에 내부적 구조를 파악하면서 그려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. 자, 이상은 피드백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, 자, 다음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게 지금 타임라인에 대한 이해와 시트를 그것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 거지. 자, 여기서 보면은 타임라인을 보면은 자, 여기를 좀 살펴볼 거야. 여기 보면은 한 칸이 한 프레임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, 열네, 열다섯, 열여섯,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 하면서 색깔이 변하지, 여기. 색깔이 변하고 있을 거야. 바로 이게 1초야, 1초. 24콤마가 1초. 자, 24콤마가 1초. 그래서 여기 있는 타임라인 하나하나가 한 콤마로 치는 거지. 한 콤마. 24콤마는 1초. 이 한 콤마 한 콤마가 모여서 1초가 되는 거지. 그리고 이것들은 시트에 있는, 잠시 시트를 보여줄게. 자, 시트 상에 써 있는 이 한 칸, 이 한 칸들이 1콤마와 같아. 1콤마와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24콤마까지 여기까지가 24콤마. 즉 여기가 한 콤마 한 콤마 한 콤마가 모여서 전체 여기까지가 1초지. 1초. 이 1초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전체가 몇 초 몇인가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시트의 이해도를 가져야만 돼. 그러면 1초 12콤마다 그랬을 때는 1초하고 6 해서 여기까지 12콤마. 그러면 전체로 한 커트의 러닝 타임을 1초 12콤마로 보는 거죠. 1초 12콤마. 이것이 바로 1초 12콤마야.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할 때에 타이밍은 기본적으로 전례적으로 많이 써오던 타이밍이 있어. 달리기 할 때 뭐 2콤마 3매를 넣자. 이런 건 뭐냐면은 1 땡땡땡 2 또는 2콤마 2매만 넣자. 이거는 굉장히 빠른 달리기 또는 일반적인 달리기 또는 이제 걸을 때에 이제 2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넣자. 이런 어떤 일반적으로 전래에 계속해서 쓰여오던 타이밍들이 있지. 이런 타이밍들은 꼭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.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기에 괜찮은 타이밍들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서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해보고 아래쪽에 있는 이 타임라인에 그 각각의 키 원화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타이밍들을 찾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야.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타이밍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위에서 만들어진 타이밍을 이 시트 위에다가 구현해 나가는 게 아주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니까 이 시트에다가 밑에 타이밍 얹어서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있는 한 칸과 여기에 있는 한 칸이 동일한 한 칸임을 잘 알고서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시트 기입을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 같아.
자,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또 연락 주기로 하고, 자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. 안녕.